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잘 살아보려는 우리들의 시간. 여기는 오잘 죽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다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제 완전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미드소마로 보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들 안 좋아하시나 봐요, 미드소마를. 그래서 청취율이 정말 역대 최저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만 재밌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녹음하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 영화가 끔찍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시체도 나오고, 이렇게 바위에서 떨어지는 장면도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끔찍하고, 꺼림칙하고, 꺼려지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두 번 보고 너무 뭐라고 해야지? 해석하는? 좀 이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재밌다. 괜찮다. 이 영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재밌다는 식으로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미드소마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 자신이 이것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랬지만 아무튼 저도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꺼림칙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면서 영화 안의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뒷부분을 좀 급하게 녹음하느라고 미드소마 축제가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이야기도 준비를 했었는데 다 빼먹고 녹음을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미드소마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즐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같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춤도 추고 영화와는 완전 다른 그런 평화로운 축제라고 합니다. 지난주 에피소드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봤고 이번 주는 제목에서 이미 예상하셨듯이 묘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2화 흙으로 돌아가는 길 퍼머컬처 모의 장례식 참석 후기에서 모의 장례식 주인공이 자신의 묘비명을 작은 나무 의자에 너도 곳이다 라고 적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이렇게 묘비명은 고인이 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또는 자신의 삶을 한 줄로 압축하여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 화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묘비명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간혹 공동묘비 가면 묘비명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묘비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묘비명들이 있어요. 독특한 묘비명들만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유명하고 기발한 묘비명들도 몇 가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묘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묘지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묘지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묘지명이고 다른 하나는 묘비명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묘지명에는 관 속이나 무덤 안에 함께 묻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과 생몰년이라고 하면 태어난 생년월일, 그리고 돌아가신 연월일, 이렇게 생몰년이 적히고 고인의 생애, 업적 등을 적어서 무덤 안에 같이 묻히는 경우라고 하고요. 묘비명은 영어로 에피타프인데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로 에피, 위에 라는 뜻이고 타포스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 둘이 합쳐져서 무덤 위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타프는 무덤 위에 새겨진 글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덤 위에 새겨진 글인 묘비명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묘비의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후 세계를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이름과 출신, 죽음 이유를 기록하고 죽은 후에도 기억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에는 망자의 이름이나 출신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말, 자신의 무덤을 보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영향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뜻대로 이 생을 마무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신앙 중심의 메시지들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근대 이후에는 종교의 영향이 줄어들고 개성을 드러내는 유머, 풍자, 후회, 감사 등등의 각자의 삶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들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몽마르트 공동묘지에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은 묘가 있었는데 묘비명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름하고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이렇게 적혀 있었고 문장이나 묘에 묻힌 분의 업적이나 삶에 대해서 적힌 묘비가 생각보다 없어서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묘비명은 흔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묘비명이 없어서 제 예상과 달랐던 것이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묘비명이 없는 이유는 프랑스 장례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묘비명 문화보다 기념비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개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남기는 것보다 프랑스는 추모의 건축물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문화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카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에 대한 업적이나 이야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겸손의 미덕이겠죠. 그리고 가족묘가 많아서 한 묘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안장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세워지기보다 가족의 이름이 추가되어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이렇게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전부 그런 건 아니고 페르라쉐즈라는 파리의 유명한 또 제가 갔던 몽마르트 묘지 말고 다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몇몇의 뭐 묘비명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거기도 엄청 유명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이제 더도얼스 보컬이나 짐 모리슨 아니면 아일랜드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칼 와일드, 음악가인 쇼팽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개인의 업적이 큰 사람 중에는 묘비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방문한 몽마르트 공동묘지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한 드가, 그리고 유명한 작가인 스탕달의 묘도 있었고,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사람? 나 아는데? 이렇게 놀라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 영향에 따라 묘비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묘비명은 영국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 16, 18세기 영국 시인들이 짧게 묘비명을 새기는 것을 기점으로 자신의 묘비에 쓰일 시나 문구를 죽기 전에 미리 써두기도 하면서 문학의 한 장르처럼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캐릭터, 고유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나 유머를 드러내는 묘비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묘비명을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묘비명은 자신의 묘비명을 죽기 전에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며 남기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유교적 관습에 따라 관직이 있는 사람의 관직명을 묘비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장례 문화가 현대 들어서 화장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거의 90%가 화장을 한다고 해요. 뭐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묘비를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가족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산에 가문묘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가문이 대대로 한 공간에 묻히는 거죠. 그리고 공원묘도 있고 이런 다른 형태의 묘도 있기 때문에 묘비가 세워져 있는 경우를 때때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묘비명보다 묘갈명이라고 해서 이름, 본관, 생물, 연월일, 배우자 이름, 자손, 비를 세운 날짜 이런 식으로 혈연과 가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서양의 개인의 삶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한 문장보다는 이렇게 혈연 중심의 어떤 가문의 인간인가 이런 걸 더 중요시하면서 기록한다는 거죠. 확실히 장례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집단주의, 가족주의 형태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물론 세대가 갈수록 약화되고 해체되고 있지만 지금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양상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유교 문화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저희 고모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저희 집이랑 왕래가 오래전에 끊겼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제가 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신 걸 듣고, 제가 어디에 모셨냐 여쭤봤더니, 선산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그 고모부의 가문에서 미리 선산을 사두고, 이제 우리 가문에 누구누구가 죽으면 여기에 묻힌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묘갈명이 세워지겠죠. 묘갈명은 묘비와 비슷한 건데 이제 적히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묘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짧게 새겨진 마지막 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묘갈명은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한 묘비이기 때문에 특정 형식이 있다고 해요. 누구의 후손이고 혈통과 가계, 가문의 역사, 가족이 적히는 이런 형식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한 문장 묘비명과는 좀 다른 형태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자주 쓰이고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비석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묘비명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AI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검색도 하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출처가 확실한 묘비명들만 일단 꼽아봤습니다. 먼저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 이 분의 묘비명에는 이제 그의 마음은 분노에 찢기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사회를 비판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엔 평화를 얻었다. 더 이상 분노로 망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신 것 같아요. 이제 그의 마음은 분노에 찢기지 않는다. 이렇게 한 개인의 어떤 성향, 성격, 살아 생전의 모습, 이런 거를 뭔가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생전 마지막 연설에서 했던 말이 묘비에 남겨져 있다고 해요.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본인이 원해서 남긴 건지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연설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남기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전 마지막 연설에서 했던 문구가 남겨져 있다고 하고요. 에밀리 디킨스는 콜백, 부름을 받아 돌아갔다.
라는 뜻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갔다 라고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죽음을 주제로 시를 많이 쓰시기도 하셔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불려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야코프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있대요. 이분은 나선 곡선을 연구하신 분인데 변했지만 다시 같은 모습으로 일어난다 라는 문장을 남기셨다고 해요. 나선 곡선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돌잖아요. 이제 돌고 도는 인간의 삶, 윤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윌리엄 섹스피어 묘비에는 친구여, 제발 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내 뼈를 건드리지 않는 자는 복을 받고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저주 묘비명이에요, 이거. 당시에 유명인의 유골이 도굴되는 일이 잦아서 자신이 죽었을 때 도굴될까봐 걱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유머러스한 묘비명이 탄생했습니다. 내 뼈를 건드리지 않는 자는 복을 받고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진짜 못 건드리겠죠. 그리고 하인리 하인의 시인의 묘비에는 시가 새겨져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문구로 말이 끝나는 곳에 음악은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해요. 하이네 시인은 죽어서도 시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시를 이렇게 쭉 새겨 놓으셨다고 해요. 이제 좀 유머러스한 묘비명을 살펴볼까요? 제가 묘비명 검색할 때마다 나오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I told you I was sick 이라고 검색할 때마다 나왔는데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이 뜻이에요. 이 유명한 묘비명은 영국의 코미디언인 파이크 밀리건이라는 사람의 실제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카톨릭 묘지에 묻히셨는데 카톨릭에서는 묘비명을 잘 새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종교마다 장례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묘비명을 잘 새기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쪼크를 날린 거죠. 이제 농담을 쓴 거죠, 묘비명으로.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이 문장이 묘비명으로 쓰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묘지에서 이 문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가 아닌 아일랜드어로 새겨졌었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미국의 작가인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Excuse my dust. 먼지 좀 실례할게. 라는 이런 약간 유머러스한 묘비명도 있다고 하고, 미국 방송 진행자인 머브 그리핀의 묘비에는 이 메시지가 끝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해야죠. 이 사람이 방송 진행자니까 얼마나 많이 방송을 하면서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멘트를 많이 썼는데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이 문장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 그걸 비틀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쓴 거죠. 이 메시지가 끝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남긴 거고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자신의 뭔가 직업적인 평생 해왔던 일과 관련해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보고, 아, 이 사람 방송 진행자였지.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지. 이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인의 삶과 이 문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미국의 조앤 해킷이라는 배우의 묘비에는 Go away, I'm asleep. 가세요. 자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고 해요. 재밌죠, 이거. 또 미국의 조니 에스트의 묘비에는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유머러스한 문장도 적혀 있습니다. 또 제가 찾아봤을 때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문장들도 있었는데 몇 개, 어떤 게이머의 묘비에는 게임 오버,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게임 오버라는 문장도 있다고 하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나 금방 돌아올게 이라는 문장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늘 무겁게만 이야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다운 유머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뭔지 좀 실례할게. 뭐, 게임 오버. 이런 묘명들을 읽다 보면 죽음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삶을 끝까지 자기답게 살아낸 사람들의 태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를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묘비명이 아무래도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쓰인 문화다 보니까 영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번역을 했을 때 조금 그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국어로 보면 좀 어색한데, 영어로 읽어보면 재밌는 문장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블랙 유머 문화가 죽음을 어둡고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닌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죽음까지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묘비명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개그맨 전유성님의 묘비에는 웃지마 너도 곧 와 라고 쓰였다고 하고요. 나태주 시인은 유퀴즈에 나오셔서 묘비명을 미리 써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라는 문장을 남기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나태주 시인님 아직 살아계신데, 이제 본인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묘지에 찾아왔을 때 이 문장을 보고 자식들을 위로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죽은 후에 내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남겨진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꼭 묘비명을 남겨야 할까? 죽어서까지도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 이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황제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장되었고 그의 묘비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비나 묘비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적이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옆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남겨지는 묘비명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짧은 25화 마지막 한 문장 묘비명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다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